부동산 PF의 위기가 찾아오면 집값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동산 PF가 무엇인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도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보증 전문 똑변 변호사 김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크리에이터 장재남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요즘 건설업계와 금융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PF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프로젝트 금융을 말합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사업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돈을 모으는 금융기법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 사업이 완성되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미래 수익성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설득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아파트나 리조트, 호텔, 놀이공원 등 특정 건물을 지을 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수십억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PF의 위기가 발생하면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건설업계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 등 국내 경제에 연이어 악재가 발생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PF의 구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지금부터 가상의 SGI 리조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쇼핑몰과 고급 호텔을 겸비한 최고급 리조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발 사업의 주체인 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주 혼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투입해서 시행사를 설립합니다. 시행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사고, 건물 짓는 데 필요한 설계를 담당하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여기서 시행사는 땅을 사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브릿지론이라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브릿지론 다음 단계인 본 PF는 일반적으로 심사도 복잡하고 대출 규모도 큽니다. 따라서 수월하게 사업 초기 단계를 통과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 자금이 브릿지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행사를 통해 SGI 리조트를 세울 땅을 구했어요. 그럼 우린 이제 이 리조트를 지을 건설회사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땅도 사고 시공사랑 계약도 하고 지자체 인허가도 다 받았다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뭘 믿고 이런 큰 돈을 빌려줘야 하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이 프로젝트가 과연 사업성이 높은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빌려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GI 리조트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게 바로 PF 대출이고, 이때 시공사에서 책임중공 또는 더 강한 채권 보전 형태인 연대보증 등을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건물을 뚝딱뚝딱 지을 동안 시행사는 SGI 리조트에 투자할 수분양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이를 통해 PF 대출 때 빌렸던 돈을 갚고 리조트가 다 지어지면서 우리 SGI 리조트 프로젝트는 종료됩니다. 부동산 PF는 이러한 미래 수익성과 가치를 평가하므로 사업이 대박난다면 사업비와 본 PF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는 이익은 사업주가 배당 등의 방식으로 가져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신용 보강으로 사업 이행과 대출 상환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는 신용 보강의 대가로 공사를 통한 수익성을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얻죠.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예상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사태 다들 기억나시죠? 강원도 춘천의 대규모 놀이공원인 레고랜드는 강원도랑 레고랜드 운영사가 함께 합작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시행사를 세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PF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여기서 2,050억 규모의 기업보험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혹시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대출금 못 갚으면 그 빚 우리 강원도가 갚을게 라고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기업보험을 발행하면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강원도가 대출 만기일 전날 갑자기 우리 돈 못 갚습니다 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기업회생을 발표해버린 거죠. 이 사태로 인해 첫 번째, 일반 민간기업이 아닌 강원도라는 지자체에서 빚을 못 갚는다 선언해버린 바람에 자본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투자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PF 자금이 축소함에 따라 대기업부터 하도급 업체까지 돈을 구하지 못해서 줄도산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세 번째, 여러 채권자가 얽혀있는 금융사에는 돈의 흐름이 막혀서 당연히 비상이 걸렸어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민간까지 영향이 퍼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는 지금도 정상 영업 중이죠. 이 사건이 자금시장 전반에 끼치는 충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결국 강원도에서 입장을 바꿔서 기업 어음을 갚겠다고 하면서 레고랜드 사태가 일단락 될 수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부동산 PF 위기가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금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PF 부실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부동산 PF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다시피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 등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 사업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PF 부실화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줄줄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 앞선 사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시행사나 사업주는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으니 당연히 재무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이고 이는 재무 건전성에도 큰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PF 위기가 발생하면 PF 대출을 보증한 시공사가 가장 많은 책임을 떠안다 보니까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면 건설사의 연쇄 도산 리스크는 커질 뿐더러 이로 인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불안이 퍼지게 됩니다. 게다가 분양률이 낮아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시공사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체 자금을 가지고 준공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PF 부실화가 지속돼서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면 예비주택 구매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으로 청약이나 주택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 분양대금이 충분히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시행사가 PF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금융기관은 빨리 갚으라면서 더 옥죄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PF 부실화로 위기가 계속되면 일반 대중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가겠네요? 부동산 PF에 얽힌 여러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 맞춰보실 분 혹시 계실까요? 맞습니다. PF 부실화가 심해지면 금융기관도 PF 대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금융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겠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연체율이 2020년에 0.55%, 2023년에는 자그마치 2.4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모든 금융권 합산 기준이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2023년 말에 6.94%, 증권업은 13.73%에 달합니다. 이렇게 금융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금리도 오르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안 열게 되고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에 돈이 이동하질 않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게 되겠죠. PF 부실화가 잡히지 않으면 사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받으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 때문에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도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분양받은 집이 미완성인 채로 남겨져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을 마무리하고 분양을 이행하거나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시 반환해 주기도 합니다. 분양 보증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부동산 PF 위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네요. 혹시 SGI 서울보증에서도 분양보증을 취급하시나요? 네, 주택 사업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만 분양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 SGI 서울보증은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분양보증만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 부동산 PF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중 하나인 재건축 공사 비용 상승에 대해 흐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Q&A 카드 뉴스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